하사임관하고 한 달 만에 준장 참모장 서열 2위 걷어찬 썰! 동네 삼촌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썰랑썰레만 보다가 재미지길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구독자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다가 좀 뻘쭘한 일들이 군생활에 있었던 것 같아서 써봅니다. 저는 1994년 입대한 해군 부사관이었습니다. 어이구 엄청 형님이시네. 당신은 하사관이라고 했죠. 육해공군 같이 있던 회사에 차출되어 가서 뭐 다들 아시잖아요.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부대. 특수부대셨구나. BQ라는 부대 내 분사관들만 생활하던 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되어서 이것저것 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으로 따지면 2등병이죠. 며칠 근무하다 보니 사령관 직책 아래 서열 2위 참모장이 강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듣게 되었죠. 참모장님이 되게 무섭다라는 식? 결제받으러 누가 갔다가 깨졌다, 어쨌다, 살벌하다 등등 이런 말들이 과장급, 중령, 소령 이런 분들 입에서 말하는 걸 얼떨결에 듣게 되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섭다는데 저랑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준장 계급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때 관심이 좀 있었어야 됐는데. 부대 사람들은 아침에 운동을 했습니다. 부사관 장교할 거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아침 일찍 잠깐 축구하고 씻고 출근하는 일과가 계속 이어졌죠. 그날도 아침에 얼굴도 잘 모르는 부사관 선배들이 숙소에 쳐들어와서 상사 중사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운동화 신고 운동복으로 연병장에 끌려나가고 그랬습니다. 아침 6시쯤 매일 그렇게 끌려나가 꼴대 앞만 지키다 오고 그랬죠. 2월 말이어서 그래도 왜 그렇게 추웠는지 그렇게 꼴대 지키고 있었는데 매일 느지막이 키 작고 땡글한 영감 한 분이 나오시곤 했습니다. 매일매일 나오진 않고 한 번씩 빼먹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공격을 하시는데 실력은 영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살살 해드렸습니다. 괜히 옆으로 가면 다칠까봐 그랬죠. 역시나 제가 전봇대인 줄 알고 전속력으로 지나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깝게 지나가려고 하시길래 좀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뭐 투정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가 봐요. 육군 부사관에게 맨날 맞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걷어차버렸습니다. 그것도 공이랑 양다리를 한 번에 차버렸죠. 퍽! 달려오는 속도에 공과 함께 다리에 걸려서 공중에 날아 올라가시더군요. 지금도 슬로우 모션으로 그 뜨는 게 보여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세게 찼나 싶어요. 살짝 뜨시나 싶었는데 아래가 걸리고 위에 운동 에너지가 차고도 넘치니 앞으로 날아서 꼬꾸라지십니다. 그리고 대골대골 키가 작으셔서 그런지 공처럼 굴러서 몇 미터를 굴러가시더군요. 그리고 저도 영감님이 그 정도로 날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으시냐고 가서 말을 하려는 순간 연병장의 모든 분들, 부사관, 장교 전부가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넘어지신 분에게 말고 저에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쌍욕이죠. 야 이 개, 너 어디서 근무해? 완전 군장에서 연병장을 너 어디서 근무하냐고. 이 새끼 누가 데리고 왔어? 한 분이 빨리 의무대 가서 파스라도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멀뚱멀뚱 서 있는 저는 허겁지겁 파스라도 가지러 가고 있는데 가면서 그분은 봤는데 부축받으면서 가시더군요. 저는 의무대에서 소리 빽빽 치면서 파스를 받아가지고 다시 연병장으로 갔지만 아무도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썰렁한 연병장에서 파스 몇 장 들고 서 있으니까 한 10분 서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누는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참모장님 괜찮으십니까? 참모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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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사령부대에 소문이 다나고 이상하게도 저에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공식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끝 없으시네 크 하고 말았죠. 저는 행정 쪽에서 일했는데 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격투기 교관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HID 교관들이 차출되어서 타 교육장에서 1대1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행정요원이 아닌 현장요원으로 탈탈 털리고 다녔습니다. 별명도 생겼죠. 특수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강한 존재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저를 특공대라는 별명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물론 현장이라면서 재미나고 신나고 어드벤처했습니다만 러시아 항공모함 조사차 올라타고 폭풍 만나 시누쿠 타고 복귀하기도 했고 러시아 항공모함에 조사차 올라갔다가 폭풍 만나서 시누쿠 타고 복귀했다고? 상어급, 유고급, 미그 19기 때에도 현장에 있었고 연평 해전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분의 계획은 아니셨지만 현장으로 발령받으시고서 여길 다 다니신 거구나. 행정요원에서 그분이 예편하실 때 저를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공대인가 그 새끼 어딨나. 지금도 참모장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면서 후회는 됩니다. 모자에 별 붙이신 것도 많으셨을 텐데 안 쓰고 나오셔서 이 자리를 빌어 고의성이었지만 정말 죄송하고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고생하셨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고 잘 계실 거라 생각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그냥 일반 보병으로 갔다 오신 거보다는
특수부대에 있으셨던 분들이 말씀하실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 스킨스쿠버 배울 때 그때 같이 스킨스쿠버 했던 분들이 대부분 UDT 나오고 그러신 분들이었거든. 그분들한테 이렇게 스킨스쿠버 배우면서 항상 저 한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스킨스쿠버를. 그 삼촌들이라고 불렀는데 삼촌들이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막 자기들 얘기만 하는 거야. 막 그냥 영화 듣는 것 같아. 개뻥이라고 생각했어 솔직히 그때. 뭐 무슨 작전 나가가지고 뭐 했는데 막 그때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네 구해줬잖아 막 이러면서 네 그때 못 엎어도 못 올라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머리통 잡고 막 올라왔네 뭐 어쩌네 막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계속 하는데 다 죽음과 관련된 거야. 죽음 직전에서 관련된 거야. 다 죽기 직전. 막 그거 뭐 끊었잖아. 막 그때 뭐 그 칼로 갖다가 끊어버리고서 그러고서 지나갔지 막 이러면서 무슨 스티븐 시걸도 아니고 스티븐 시걸 뭐 장클로드 반담도 아니고 맨날 뭐 무슨 뭐 사람을 뭐 어쩌고 뭐 어디를 가가지고 뭐를 하는데 뭐 죽을 뻔해가지고 뭐 감전되고 뭐 어쩌고 막 영화 얘기를 하나 싶었어. 그때 어렸을 때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 근데 보니까 왜 회사라고 부르고 업무가 그렇게 막 그런 특수 임무들이 많은지 알겠더라고. 일반 군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거를 전부 다 소화하고 있는 거라. 특수부대 그 소수 인원들이 완전 그냥 완전 달라요. 그냥 갭 차이가 육군에서 아예 조금만 훈련 받으면 특수부대원들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종류. 그 뭐 한마디로 뭐 개와 고양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 호랑이와 사자 막 이런 것처럼 아예 종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 병사들 출신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서 군대에 대한 로망이 있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특수부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특수부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2년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막 4, 5년씩 해야 되니까 그냥 그때 짧은 생각이었지. 물론 내가 당연히 신청했으면은 체력 때문에 뭐 면접에서 사이코라서 막 다 떨어지고 그랬을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처음에 생각한 게 그냥 나는 2년만 빨리 갔다 와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병지원에서 갔다 왔거든. 근데 그때 특수부대 갔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못 봤을 거예요. 제가 26살 때부터 구직 활동을 하고 회사들을 다니고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29대 사회 돌아다녀 보니까 야씨 이거 뭐 여기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나 저리 치이나 그냥 군대 가서 진짜 상명하복하면서 그냥 어차피 거기도 치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상명하복하면서 전투복 입고 군인으로서 사는 게 더 멋있지 않을까. 군인이라고 딱 말하고 다니는 게 멋있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집안 자체가 다 군인이에요.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군인이시고 아버지도 군인이셨고 집안 자체가 군인 집안이라 그냥 군대에 대한 로망이 있다. 군인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그래갖고 29살 땐가에 기무대 신청하는 거 그거 한번 써보려고 면접하고 만 28인가 커트라인이더라고. 만 29인가 만 28인가 커트라인이야. 뭐 됐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이 커트라인을 이렇게 왜 해놨을까? 신체적으로 뭔가 개 미친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런가? 괜히 들어갔다가 조뱅이 치지 말고 원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사회로 환원돼서 일하고 다니고 방송하고 그래. 기무대 쓰려고 그랬거든. 병사 전역하고 나서도 기무대로 들어가려고 알아봤단 말이야. 여튼 그 군대에서는 진짜 그 전투 축구가 굉장히 좀 빡세요. 왜냐하면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축구할 때랑 좀 다르게 친구들끼리 축구할 때는 솔직히 태클 그냥 막 깊게 들어가도 되는데 솔직히 되게 깊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 생각 안 하고서 그냥 축구하잖아. 막 군대 가면 그게 안 돼. 병사들끼리도 안 되는데 간부 끼면 더 안 돼. 간부들 공 잡잖아. 거의 장군 된 공급이야. 앞에서 그냥 한 중사짬 정도 되고 애들한테 띡띡거리는 애가 공 잡았다. 병사들이 공 안 만져요. 더러워서. 그 가서 공 차잖아? 그러면은 훈련할 때마다 꼬장하게 너 나와서 너 해봐 뭐 해봐 존나 시키고 막 사람 개귀찮게 그리고 막 사람 짜증나게 하고 그런 애들 아예 건들질 않아서 슛을 하던 골을 넣던. 근데 또 짜증나는 거 걔보다 짬이 높은 상사급이 또 우리 편이야. 그럼 막 상사가 와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걔 난리치는 거야. 야 안 막아 이씨 뭐 하는 거야 서가지고 막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태클 하라고 막. 저 축구 잘하냐고요? 아니요 개발이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혼자서 알고 있나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써랑썰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께